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2,900선을 반등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코스닥은 2% 넘게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코스피는 한 2,900선은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다시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1,000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외 시장 새벽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다가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시장에서 오늘 아무래도 환율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모습인데,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슈와 종목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 파워 시간에는 우리 시장 힘듭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것인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가, 그 원인도 알아보고 어떻게 그럼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증시 수다 시간에는 또 자동차 업종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시선이 있습니다. 과연 자동차주 다시 싱싱 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갈증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잘 추렸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 파워10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나마 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 오셨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이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볼지 바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맥을 못 추고 있는 의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대로 다시 추락하는 모습이고,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스태그플레이션 의리 오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 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과도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시장에 좀 악재가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은 나오고는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00선, 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00선 초반을 좀 지지를 하면서 단기 바닥을 좀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좀 저가 매수를 좀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7만 전자가 깨진 상황.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6만 원대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좀 가장 큰 목을 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장중에 지금 1,200원대를 한번 돌파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00원에서 1,250원대 환율을 좀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00원대를 좀 올라섰다는 것 자체는 1,250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역설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200원 50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도 이 1,200원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남는데, 일단은 저는 1,200원대 요 언저리는 계속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달러의 강세 압력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들어서 1,200원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1,100원대로 이렇게 1,150원, 40원대로 예전처럼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1,180원에서 1,200원대를 계속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흐름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1250원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1290원, 뭐 80원, 뭐 1200원, 1198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환율이 유지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외인의 이제 매수세를 좀 기대하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좀 얘기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지금 국내에서 많이 줄이고 있었는데 지금 대형주들이 많이 좀 폭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매수 여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약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은 기관이 어느 정도 지금 하방을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제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GDP가 지금 계속 점점 하향이 되고 있죠. IMF에서 좀 GDP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성장률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7.0에서 6.0, 독일도 3.6에서 3.1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뭐 이제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연준의 좀 생각과는 좀 다른 어떤 이런 전망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이제 11월부터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믹스가 되면서 좀 시장은 약간 좀 혼동의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지금 홍다그룹 이슈도 사실은 잊혀질만 하면 이자 채무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10월 23일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말일 얘기 나오고 있고 올해 또 나오고 내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 이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상황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악재들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악재들을 모두 반영하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다 지금 지수가 출렁거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좀 이제 외인들이 좀 선물을 좀 사주면서 좀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방어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 오늘도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2%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이게 상승의 어떤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다시 한번 뭐 L자형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시 하락을 했다 W자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좀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화되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도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결국 지수보다는 종목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 최근에 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일단은 뭐 어제 그제 이번 주에는 심리적인 저항선을 좀 확인하는 주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쨌든 2,900은 지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2,900선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950 언저리는 일단은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추이가 바뀔지 일단 악재들을 다 소화해내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좀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기어를 파크에서 드라이브로 옮길 것인가 자동차주가 최근에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3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대부분 부진한 상황인데도 현대 기아차 역시 최근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반등세를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차, 수소차, 이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 기아차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현대기아차 이야기입니다.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부진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주가도 계속 슬금슬금 내려와서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온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요즘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형주 사실은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사실 그 연고점이라고 하죠. 지금 1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실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사실은 다 좋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을 어떻게 못하고 보면 뭐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뉴스가 나왔지만 그쵸. 기업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반도체를 뭐 내재화하거나 또 지금 새로 공장을 짓기에는 2, 3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수요가 좋지만 2, 3년 후에 수요가 계속 좋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인데 최근에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 이제 고점을 지나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이 좀 다시 한번 셧다운해서 이제 재개가 됐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 대부분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급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그 공장이 지금 다시 한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3분기 안 좋을 것이라는 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딱 확인이 되니까 약간 악재에 대한 부분이 그냥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건 이미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다그룹 같은 이슈로 해서 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시장을 좀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 5위권 내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시장에서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지금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EGMP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전기차라든지 또 그리고 또 최근에 수소워크에서 보겠지만 이제 수소차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의 어떤 전환이 상당히 빠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뭐 전기차면 테슬라, 뭐 근데 수소차는 거의 뭐 현대차가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형주가 상당히 다 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망이 많이 좋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대형주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대형주를 보신다면 오히려 좀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기아차 최근에 현대차 기아 수급 상황도 말씀해 주시는 중에 좀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좀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최근에 반등에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 특히 해외 쪽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현대기아를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올렸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보다 디자인도 그렇고 그 성능도 그렇고 네. 테슬라에 더 전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쇼티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랑 기아가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뭐 환율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방어를 잘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그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EGMP를 통해서 내년에 전기차가 6종 나오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 영국에서 지금 EV6를 좀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 침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외국계 지금 증거사 리포트에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외 쪽에서도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도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현대차 기아를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 기아차 과연 앞으로도 주가 이제 좀 반등세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추세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5분 막 지나갔습니다.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반등세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시장 상황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시장 상황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시장 모두 강하게 뜨면서 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을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 외인들 8거래일째 매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매도 폭이 1,000억 원 미만으로 어제보다는 적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 홀로 매도 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상승폭이 강하게 나옵니다. 2.3% 상승하며 975선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럼 이 시각 업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반등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아연과 SK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플랫폼 대표 양사가 오늘 이틀째 함께 반등합니다. 카카오가 특히 12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플랫폼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들어오면서 약 한 달 동안 양사 주가가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20% 넘게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저가로 판단한 외국인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 밸류가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요. 규제 논의가 계속된다면 투자 심리의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가 12만 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외국계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12,000원 상승하면서 3% 넘게 오르는데요. 다이와 증권과 UBS, 모간서울 등 측에서 매수 주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승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원자재 인플레이션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아연 가격의 폭등 소식에 고려아연이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간밤에 아연 가격이 약 5% 급등을 하면서 톤당 3,4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아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결국은 전력난 때문입니다. 유럽 내 아연 재련소들이 전력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고려아연 원래 금속 재련하던 회사입니다. 이 구리 원료를 바탕으로 배터리 동박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LG화학과 손잡고 이 전구체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려아연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58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양봉을 보였는데 이 기간 동안 10% 넘게 상승을 한 데다 오늘 추가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업특징주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SK그룹 계열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에는 SK증권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데요. 어제 SK증권이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1,900만 주를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주식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64억 원에 이르는데요. SK증권은 해당하는 주식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에 투자 심리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90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운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 강사에 따른 피해주들 묶어서 살펴보고요. 남양유업 우선주도 악재가 다시 한번 반영됩니다. 먼저 유가 피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TI의 고공행진은 계속됩니다. 유가가 어제는 0.24% 정도 조금 눌리긴 했지만요. 여전히 배럴당 80달러 이상을 이어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항공주들이 일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한동안 들썩이던 항공주들 진에어와 아시아나 계열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정유와 가스 업종들도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상승장 분위기 속에서 몇 나오지 않는 하락 섹터 가운데 대부분을 이 정유 피해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운 특징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남양 유업이 상장 폐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남양 유업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이후로 또 매각 철회 논란까지 빚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까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공시를 철회했고 또 매각 계약과 관련한 소송 사실도 뒤늦게 공시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벌점이 남양유업은 11점 정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4점을 더 부여받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남양유업 우선주가 오늘 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떨어지면서 19만 500원 선의 약세장 이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가 20% 넘게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위메이드가 제작한 미르 MMORPG 관련 게임의 접속자 수가 새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기축 통화로 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엮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6%나 위메이드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과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골라야 할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데 이재규 대표님이 팁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미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달러도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한데 1,200원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유가라든지 원자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시장에서 약세로 평가를 받았었던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기술주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과 모든 섹터의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부각되더라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과거처럼 모든 기술주와 성장주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실적이 바닥을 찍고서 개선되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체적인 뷰를 봤을 때에는 기술주와 성장주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의 관심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는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기술주와 성장주가 다시 올라선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술주와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두고 성장주나 기술주 쪽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와 성장주 중에서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쪽에 관련된 이야기 아까 이슈파워에서도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자동차 관련주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좀 많네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코멘트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지난 10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이 반도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반도체가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코로나의 접종률이 올라가고 감염자 수가 줄어들면서 공장이 재개됐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 이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도 올해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4분기나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뭐 자잘한 부품주들도 많이 있고 뭐 상승할 수 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도 많지만 저는 일단 기아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부족 현상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눌렸었던 상태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우리나라 완성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 뭐 전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 부분들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듯 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내 그러니까 글로벌 도매 판매 기준으로 10% 미만의 비중만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신흥국에서는 탑3 안에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좋은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과 자동차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가격대가 고점을 찍고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수급만 들어오게 된다면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은 사실상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부품만 들어오면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뭐 공급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신흥국이나 유럽,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배제되는 모습인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아 같은 경우는 신흥국 시장을 완전히 점유율을 크게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3분기까지는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4분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2022년도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실적적인 부분은 올해 3분기에 저점을 찍고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자금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나 좋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자동차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자 그중에서도 기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증시 수다에서도 역시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쪽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증시 보시고 시장 보시고 계좌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될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진행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그런 궁금증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오셨죠?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LGU 플러스, 이마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강원랜드, 호텔신라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FNF, 한화솔루션, 두산중공업, 골프존, 교촌 F&B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눈에 띄고 궁금하다, 관심이 간다라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질문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게 방송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LG U+고요. 네. 네,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죠. 그래서 이 종목의 사실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고배당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고배당주들이 사실 왜 고배당주냐의 원인을 본다면은 그만큼 이제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당률 역시 계속해서 좀 높아진다라는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네, 특히 이제 무선 부분이 현재 좀 안정적인 그런 성장 궤도에 좀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무선 서비스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하면서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1조 5천억 정도 가량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2019년 1분기 반등 이후에 지금 10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지금 대표적인 좀 성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봤더니 바로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떠한 제휴 확정에 따라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018년 11월에 이제 넷플릭스 제휴 이후에 이 IPTV에 대한 어떤 매출이 지난해까지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제휴로 이제 두 자릿수의 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또 필두로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OTT 업체들이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U+ 역시 이제 OTT 업체들과 또 제휴를 맺고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따라서 네, 수익성이 증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5%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U 플러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본격 출시가 되면 이런 것들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FNF. FNF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제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또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분출되는 이유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으로 11월 12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 30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이런 MSCI 지수 특히나 지금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관심도가 좀 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네. 중국 쪽에서 MLB가 특히나 폭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포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수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수기에 대한 이런 계절적인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좀 선언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빠르게 또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증권가 목표가도 상당히 좀 높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이런 상장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은 역시 리오프닝의 수혜주일 수 있는 FNF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오늘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저희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자, 일단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년비 9월에 중국의 PPI가 10.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전달보다 0.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도 10.4%, 뭐 9% 후반이나 10.4% 요 내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또 이 생산자 물가 지수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과연 이것이 또 중국 시장이 개장할 때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이나 홍콩 시장 개장 상황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마트고요. 이마트요?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한 줄 평을 이렇게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 악재에서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만 이번 3분기는 여전히 좀 실적이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국민지원금 영향으로 이제 할인점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이 아니라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4분기 전환 시점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마트에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마트 주가에 있어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제 기업 가치는 이제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에서 이제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던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유일했었는데 그만큼 이 신세계의 경영 능력을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경우는 또 20년 만에 매출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거의 수천 배 이상 또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또 매장 수도 이제 1,500여 개로 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그런 도전이라기보다는 이미 안정적인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크게 가지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변신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악재는 해소되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마트 역시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마트 확인을 해봤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잠시만 갈게요. 중국 시장은 일단은 약보합권 출발했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3,55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중국에서 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수치들이 계속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미국에서도 역시 이것과 비슷하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높은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이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케미칼 부분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PVC랑 가성소다 쪽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케미칼 매출의 40% 정도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견조한 업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엔 석탄인데 계속적으로 석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급 부족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관계에 대한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 설비들에 대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흐름 자체는 22년 초까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땐 추가적으로 또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케미칼 부분에 대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부진이 상당히 하나솔루션의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업황에서도 이런 태양광에 대한 비중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모듈 가격들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OCI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고는 있지만 솔루션에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듈 가격으로 충분히 상세를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또 이제 이 수소나 이런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NHN 한국사이버 네. 결제고요.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온라인 전자 결제 수단 플랫폼을 이제 이용해서 수수료를 좀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현재 시장 상황과 굉장히 좀 잘 맞물려서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그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역시 굉장히 좀 역대급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전년 대비 약 20% 가량 성장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190조 원 정도 이제 된다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사이버 결제 수단인 이 동사의 경우에도 수수료 증가에 대한 이익을 계속해서 조금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현재 이런 우호적인 국내 영업 환경 조성도 있겠지만은 현재 해외 거래처도 굉장히 좀 크게 늘려 나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해외 고객사는 이제 맞춤형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 만큼 이제 개발 기간만 거의 1년 이상 걸린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한 번 마스터피즈에 대한 요소를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장기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피지에 대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은 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안정적인 매출이 크게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는 이에 따라서 이제 해외 고객사 거래 대금 1조 원으로 처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현재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 결제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인데 네. 두산중공업 어제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좀 과하게 좀 급하게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유럽 지역 쪽에서 이런 원전에 대한 이런 발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소형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교체 시즌이기 때문에 또 원전에 대한 또 이 정책적인 흐름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뭐 원유라든지 가스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가스 쪽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에 원전 쪽으로까지도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올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두산중공업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날개 부분이죠. 날개 부분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업의 영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중공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두 종목씩을 남겨두고 있는데 시간이 저희가 약간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종목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네 번째 강원랜드죠. 네, 강원랜드는 사실 대표적인 카지노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종목도 역시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실적입니다. 결국 실적이 좋아야지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현재 3분기 강원랜드 연결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각각 216%가량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호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 일평균 트래픽이 약 2,700명 수준으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약 25%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현재 백신 패스에 대한 도입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강원랜드의 주요 고객층이 이제 40대에서 60대 남성들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된다면은 트래픽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연말에 고배당까지도 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된 어떤 기술적 부분과 배당까지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강원랜드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역시 골프존입니다. 네, 뭐 자주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골프존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골프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TV 프로에서도 이제 골프 예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시게 되더라도 골프가 얼마나 많이 대중화가 됐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능 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방송이 편성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신규 이제 유입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스크린 골프 한번 예약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자리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이런 또 골프존이 이런 스크린 골프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한 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신규 가맹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가맹점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매출 구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고 또 삶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도 정말 이런 이 필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역시 호텔신라네요. 예, 이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기업은 중간에 이제 델타 변이만 발생을 하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좀 우상향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굉장히 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딱 한 번 이제 적자를 굉장히 좀 크게 기록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기업 자체의 체력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일시적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결과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 백신 패스 도입 후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 앞으로 나아질 어떤 실적 회복에 비하면 현재 머물르는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호텔신라도 역시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마지막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교초 FMB입니다. 교촌 FMB요? 네, 자리가 상당히 좀 밑에 내려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절적인 그런 특수성 그리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치킨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도 야외에서 또 치맥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통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B2C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유통 구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촌 FMB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5가지, 10가지를 가져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인데 아무래도 연말하면은 가장 챙겨야 될 게 이제 고배당주죠. 그쵸, 그래서 제가 배당.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LG U+ 대표적인 성장주이면서 고배당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을 챙기자. LG U+가 선택해 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요? 에너지 대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쵸. 네, 저는 두산중공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U+와 두산중공업까지 탑픽으로 골라주신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10시에 10가지 종목 가지고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